지금 다니는 회사 3년 뒤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옆자리 동료 3년 뒤에도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컴퓨터 화면 하나만 남아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회사는 다르겠지? 아직 시간이 있겠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월급과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먼저 체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던 해입니다. 그때 챗GPT는 없었습니다. 달리이도 없었습니다. 미드저니도 없었습니다. AI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SF 영화에나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입니다. 챗 GPT가 출시 2달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반, 챗 GPT는 2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3년이 지금입니다. 2026년입니다. AI는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코드를 짭니다. 영상을 만듭니다. 음악을 작곡합니다. 법률 문서를 검토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3년, 2028년이 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간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갑니다. 2023년에서 2026년으로 간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갑니다. AI는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선형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형은 이렇습니다. 1, 2, 3, 4, 5 매년 1씩 늘어납니다. 지수함수는 이렇습니다. 1, 2, 4, 8, 16 매년 2배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5년이 지나면 선형은 5입니다. 지수함수는 32입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지수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곡선이 수직으로 꺾이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론 머스크가 예측했습니다. 2028년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다빈치 수술 로봇 이미 전 세계 병원에 도입됐습니다. 복강경 수술 정밀도가 인간 외과 의사보다 높습니다. 손떨림이 없습니다. 피로가 없습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조종합니다. 3년 뒤에는 AI가 판단합니다. 머스크 예측이 100% 맞지 않더라도 방향은 맞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AI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점, 이건 예측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칼라는 어떻습니까? 사무직, 은행원, 보험 설계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콜센터 직원, 마케터, 카피라이터, 번역가, 편집자, 이 직업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맥킨지가 분석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더 구체적입니다. 미국에서만 3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3억 개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입니다. 국민 한 명당 일자리 하나꼴입니다. 한국은요, 한국 전체 취업자가 약 2,800만 명입니다. 그중 30%면 840만 명입니다. 840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840만 명이 다 실직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지금 10명이 하는 일을 3명이 AI와 함께합니다. 결과적으로 7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직접적인 충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직군이 어디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 대출 심사 담당자, 보험 설계사,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난 5년간 직원 수가 평균 20% 줄었습니다. 지점 수도 급감했습니다. 2015년 7,000개가 넘던 은행 지점이 지금은 5,000개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은행 앱 하나가 예전 은행 지점 하나가 하던 일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ATM이 창구를 대체했고 모바일 앱이 ATM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AI가 상담사를 대체합니다. 이미 AI 대출 심사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이 서류 검토하고 판단하던 걸 AI가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3초 만에 결론 냅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실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입니다. 법무사, 행정사, 초급 변호사,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 문서 작성. 이 일들이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합의라는 AI 법률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 10명이 하던 계약서 검토를 AI가 혼자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AI 법률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와 세무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격리 담당자, 엑셀로 하던 작업.
세금 신고서 작성, 재무제표 분석,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3일 회계법인, 딜로이트, KPMG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AI 도입으로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입 회계사가 하던 단순 작업을 AI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케팅과 콘텐츠입니다. 카피라이터, 광고 기획자, SNS 마케터, 번역가, 편집자. AI가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광고 카피가 AI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마케팅팀, 외주 카피라이터 계약을 줄이고 있습니다. AI 도구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다듬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직업은 뭔가요? AI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트레이너, AI 감수자, AI 도구 활용 전문가.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일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공, 목수, 간호사, 요양보호사. AI는 코드를 짜지만 파이프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로봇이 발전하고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복잡한 손동작을 하는 일은 아직 인간이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돌봄 노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 직업들은 오히려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없던 것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창의성,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예상 밖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 이건 아직 AI가 못합니다. 최고 수준의 크리에이터, 최고 수준의 예술가, 최고 수준의 전략가. 이들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일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저축하지 마세요. 보편적 고소득이 옵니다.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와 로봇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사과 한 개가 3,000원에서 500원이 됩니다. 집값이 내려갑니다. 의료비가 내려갑니다. 교육비가 내려갑니다. 모든 게 싸지니까 많은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봐야 합니다. 저축 통장에 1,000만 원을 10년 넣으면 연 3% 금리로 1,344만 원이 됩니다. 344만 원을 법니다. 10년 동안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10년 전 엔비디아에 넣었으면 지금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1,800%입니다. 누구는 344만 원 벌 때 누구는 2억 4천만 원을 법니다. 이게 정보와 도구를 소유한 자의 차이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AI를 소유한 사람과 AI에 의존하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것도 AI 혁명의 수혜를 받는 자산에 3년 뒤 내 통장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뉴스에서 안 알려줍니다. 시그널랩에서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뒤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리터러시를 키우십시오. 리터러시라는 건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됐습니다. 지금 AI를 쓸 줄 모르면 3년 뒤 같은 상황이 됩니다. 당장 챗 GPT를 쓰십시오. 클로드를 쓰십시오. AI로 문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AI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생산성이 3배 오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 3명 몫을 합니다. 그 3명 중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AI 수혜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AI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입니다.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이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이 AI 혁명의 진짜 수혜자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TSMC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투자했습니다. 클라우드로 AI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요,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로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800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로 커진다면 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어디로 갈지 보이십니까?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AI가 대체 못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AI가 잘하는 건 정보 처리입니다. AI가 못하는 건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감정적 공감, 예상 밖의 상황 대처, 리더십 협상. 이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신뢰를 쌓는 사람. 이 사람들의 가치가 AI 시대에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년 뒤 2028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AI를 적극 도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AI를 잘 쓰는 직원은 살아남습니다. 못 쓰는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에 있다면 AI를 배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2 AI 도입을 망설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AI를 도입한 경쟁사에 밀립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인원을 감축합니다. 이 회사에 있다면 지금 당장 이직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먼저 AI 도입을 제안하십시오. 시나리오 3 AI와 협업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입니다. 지금 100명이 일하는 회사가 3년 뒤 30명이 됩니다. 근데 그 30명이 버는 총 매출은 지금 100명이 버는 것과 같거나 더 많습니다. 살아남은 30명의 연봉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70명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30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먼저 배우는 사람, AI가 못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그 30명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선택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들어오면서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고치는 사람, 기계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신문 구독자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생겼습니다. 디지털 마케터가 생겼습니다. 앱 개발자가 생겼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생기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지는 속도가 생기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도기가 3년에서 10년입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년 뒤 그 두 사람의 통장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I 혁명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그널랩, 돈의 구조를 읽다.